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문제 풀고 있어도 되고 다른 문제가 없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4x의 초점 f를 지난 직선 L이 포물선과 A, B에서 만나는데 요게 3대 1입니다. 그럴 때 기울기 L의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초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지는데 이게 이렇게 직선 L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F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Y제곱은 4x죠. P가 1이네요. 그래서 여기 F좌표가 1,0. 그러면 여기 준선이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맞아요? 괜찮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1대2죠. 1대2. 1대3인가? 3대1이군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3대1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요걸 선생님이 K라고 둘게요. 요게 3K가 되겠죠.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자, 정의대로 가는 거야. 이게 3K죠, 그럼. 맞아요?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요게 K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거의 연장선을 살짝 그을게요. 말이 좀 안 되네. 이렇게 내리세요. 그럼 봐봐. K를 빼버리면 여기 몇 K야? 2K죠. 자,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얼마? 2. 됐죠? 5번. 자,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0입니다. 이렇게 쓸까요? X제곱은 8에 Y 마이너스 2라고 볼까요?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됐죠? 그러면 OP의 중점을 Q라고 했을 때, 자, 위를 움직이는 점 P랑, 내가 4km 계산했구나. 대박의 프로군. 1대2니까 이게 2부터 3K겠네. 2부터 3K. 이상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자, 9번 다시 이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원점 O에 대해서 OP의 중점을 Q라고 할 때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얘는 X의 제곱은 8Y라는 애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뭐 대충 그려볼까요? 대충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그래서 P가 이어서 약간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려지는 건데 얘를 이만큼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자, 원래는 P가 2잖아요. 그죠? F가 여기 2였었는데 얘가 같이 위로 한 칸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쯤에 2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 상황이에요. F가. 될까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을 잡을 건데 걔가 지금 뭘 얘기를 했냐면 원점이 있고요. 원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겁니다. 그럼 이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을게요. 여기다가 내가 P를 잡았어요. 다시 위에 움직이는 점 P와 O에 대해서 OP의 중점을 Q라고 할 때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별거 아니고요. 자, 요거의 중점을 우리가 Q라고 할 거예요. 여기 Q.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쯤에다 P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여기 중점이 Q. 이런 점들이 이렇게 있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요? 얘기는 이거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푸냐면 자, 이게 자체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P.
괜찮아요?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Q가 나타내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x, y라고 주세요. 이렇게. 자,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의 도형의 방정식의 위에 있는 점 Q를 x, y라고 주세요. 그런 다음에 주어진 점은 a,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P는 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a제곱은 8에 b-2라고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P는 이 포물선 위를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를 만족하겠죠. AB가 움직이는 점이야.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 점의 자체 방정식이에요. 요 Q라는 점에. 그래서 내가 구하는 녀석을 x, y로 놔요. 될까요? 그럼 x좌표가 뭐야? 잘 봐. 요렇게 선분 그은 거의 중점이야. x좌표가 뭐냐면 2분의 a예요. 맞아요? y좌표가 2분의 b겠죠. 그래요? 끝났어. 바꿔. a를 2x로, b를 2y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 될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앞에가 4의 x제곱, 8의 2y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될까요? 그러면 4로 나누시면 x제곱은 이렇게 되고 2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4의 y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시 주어진 건 xy도 너무 힘들어요. 주어진 거는 어떤 다른 점 하나 주시고 내가 구하는 점을 xy로 놓고 주어진 점을 식에다가 대입, 그 다음에 그들의 관계성 거꾸로 넣어서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자체 방정식. 이거 기억해주세요. 이거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1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8x 위에 있는 점 A, B, C, D에 꼭지점을 하는 ABCD에 대해서 한번 AB와 CD가 각각 Y축과 평행합니다. 근데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포물선 F랑 일치하고 DF가 6일 때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뭐 푸는 사람이 있고 못 푸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자, 얘가 y제곱은 8x입니다. 그럼 p가 2죠. 그래서 여기가 f면 여기가 2,0입니다. 그런데 df가 요게 6이에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쵸? 그럴 때 오늘 구하는 거냐면 전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준선을 하나 볼게요. 치우겠습니다. 답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정의대로. 계속 정의로 푸는 거예요. 얘가 6이야. 그럼 얘가 6이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부 다 y축과 평행하다라는 겁니다. y축과 평행하다. 그럼 잘 봐. 요게 6이면 요게 6이잖아. 근데 이 길이가 2지. 그래요? 그럼 요게 4지. 요한 거. 괜찮아? 그럼 여기 좌표가 4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4일 때야. x에다 4를 넣어봐. 그럼 여기 좌표가
이렇게 나오네. 4,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대야. 생각해봐. 이게 뭐라고? 얘가 y축이랑 평행하고 얘도 y축이랑 평행해. 돼요? 그럼 얘가 1이 넘어오면 여기 좌표는 네. 4,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벌써 나와? 벌써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안 했는데. 잠깐만요. 직방으로 구해야 된다고? 이게 아마 교육청 기출이라서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닮음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방을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자, 요 삼각형이랑 무슨 얘기냐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죠. 이렇게. 될까요? 그래도 직방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길이의 비율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뭐, 직방을 쓰나, 이 닮음을 쓰나, 내가 보기에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별로다, 되게. 오케이. 직방을 안 쓰고 싶은데, 직선의 방정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직방 안 쓰고 할 수 없나? 그러니까 지금 뭐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좌표를 하나 잡아요. 여기를. 뭐, 이렇게. P콤마 Q라고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닮음을 쓰겠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할 건데 그게 그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직방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립방정식 할 거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자, 여기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DF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게 기울기가요. 여기가 2 커지면 여기가 6이라서 이것도 되게 더럽구나. 여기가 2죠. 그럼 여기가 그냥 좌표로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튼 2 커지면 요만큼 커지잖아요. 그래서 2루트가 나오죠. 그래서 y는 2 루트 2에 x-2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뭐가요? 이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걔랑 얘랑 교점을 하는 거예요. 편한 건 이제 y제곱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제곱하시면 이게 8에 x-2의 제곱이 8x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이 제곱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넘어가서 여기 5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x가 1 또는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4가 나온 거고 여기가 1이겠죠. 뭐 이 정도 직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 여기 좌표가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 좌표가 잠깐만요.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1,2루트가 되겠죠. 네, 그러면 넓이 구하시면 돼요. 이 길이 나오죠. 4루트 이 길이가 8루트 높이는 3 계산하시면 돼요. 뭐 그냥 직방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 직선의 방정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을 해야 되는데 벌써 나와버렸네요. 11번 문제. 원래 또 문제집들이 다 그래요.
나중에 배우는 거 땡겨서 쓰기도 하고 합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포물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근데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볼게요. 자, X제곱은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럼 P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밑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맞아요?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잡고 여기가 F겠죠. 그럼 준선이 여기 있을 거예요. 뭐요? Y는 1. 괜찮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준 점이 뭐냐면 0, 마이너스 1이에요. A가. 이게 A야. 이게 A.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잡을게요. 3, 마이너스 5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3을 넣으면 여기가 9고요.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가 3 넣으면 9. 여기가 20이에요. 얘가 크죠. Y가 더 큰 쪽이니까 위쪽에 있겠죠. 위쪽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3, 마이너스 5면 잠깐만. 3, 마이너스 5면 안쪽인가? 바깥쪽인가? 이게 헷갈리네. 아, 밑에 쪽이죠. 다시. 얘가 더 큰데 부호를 바꿔버리면 이렇게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으로 바꿔버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가 더 작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3, 마이너스는 한 이 정도 있을 거라고. 3, 마이너스. 그래서 걔가 B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할 거예요. 자, 우리 1학년 때 점좌표랑 평행에 대해서, 대칭에 대해서 할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봐봐요. X축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있고 여기 A가 하나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이 X축 위를 움직이는 P가 있어. 이렇게.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 어떻게 구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하나를 이쪽 넘겨서 A-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런 게 최소였죠. 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P를 여기다 잡으면 이렇게 돌아갔었잖아요. 맞아요? 네. 접근은 이거랑 비슷합니다. 접근. 자, 보시죠. 만약에 내가 P를 여기다 잡았다 칠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랑 같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린 둘레를 구하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은 녀석은 하나 있죠. 뭐야? 얘는 죽어도 안 변하죠. 이거는 그대로 가요. 길이가. 맞습니까? 5예요? 5인가요? 그렇죠? 5죠? 이건 5예요.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돼요? 그럼 어디다가 구워? 네. 어디다가 구워요? 이게 돌아가지 않고 일직선이 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되죠. 이 길이랑 같을 테니까. 그럼 직선이 돼버리니까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그럼 이게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6이겠죠. 해석값. 예, 저런 거 많이 나와요. 확인 체크로 갑시다. 페이지 25입니다. 목이 안 풀리던데. 자, 두 점. 하나는 0, 루트이고 하나는 0, 마이너스 루트에서의 거리 합이 일정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이런 얘기네요. 자, 아마 포물선이 좀 더 편했을 거예요. 많이 봐왔던 거고.
타원은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애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 P 여기를 지난대요. 어디요? 뭐 루트 3,2면 이 정도. 루트 3,2 이렇게 지난답니다. 그럼 뭘 할래요? 선생님이 아마 지난 시간에 뭐 여러 가지를 알려주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냥 편한 대로는 이거예요. 그냥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세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네, 이 길이죠. 그럼 B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C가 루트 2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F라 하고 여기를 F'이라고 하면 이게 P가 된 거죠. 그러면 이 B가 PF의 길이 더하기 P의 F' 됩니다. B랑 C 알면 A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괜찮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계산해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9분의 x제곱에 4분의 y제곱이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그려보죠. 하나가 3이고 하나가 2인가요? 3, 2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그냥 직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보통 이런 거 풀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이거 하죠. 여기 좌표를 하나 구해요. 근데 이거를 미지수 하나로 잡는 건 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여기다 A제곱 불렀어. 그 다음에 Y좌표를 구해요? 오, 되게 더럽잖아요.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대신 A도 양수, B도 양수. 이렇게. 1사분면 잡은 거죠? 자, 그럼 이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4AB. 괜찮으세요? 근데 그걸 뭘 구하라고요? 최대값이에요. 느낌이 오죠? 뭐가? 산수기하가 느낌이 오셔야 돼요. 자, 얘가 이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9분의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이 1입니다. 이 상태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편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반대로 쓰세요. 이렇게. 양수죠? 양수죠? 왜냐면 얘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리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 산수기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6의 A제곱 B제곱 이렇게. 그러면 36이 바깥으로 나오면 1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겠죠? 이렇게 2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레벨하시면 끝.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9번으로 갑시다. 이 물이 안 끓는 거야. 자, 19번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학평이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C,0, F' 마이너스 C,0을 초점을 하고 장축에게 4인 타원이 있습니다. 근데 장축의 길이만 나와 있어요. 근데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C예요. 네, C인 원이 타원과 점 P에서 만납니다. 이럴 때 P에 접하는 직선이 F'을 지날 때에 C의 값을 물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원방이 나와 있어요. 아이고야. 큰일났네. 목소리가 안 나오네.
그림을 잘 그려야겠는데? 뭐, 원방을 먼저 그릴게요. 네, 원방을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C가 양수다. 요거랑 거기 주어진 게 장축의 길이가 4라는 건 여기 2란 얘기죠. 여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가 2예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저게 지금 뭐냐면 이 원의 방정식의 접선,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를 지나간대요. 괜찮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게, 잘 봐. 여기가 중심이지. 맞아? 그럼 접선이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죠? 직각이 되죠. 맞아? 그리고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C죠. 얘가 뭐야? C잖아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저기까지만 해도 뭐 거의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게 뭐예요? 이대 루트 3. 루트 3? 시작을 또 계산이 들었구나. 이렇게. 자, 이제 우린 뭘 구한 거예요? 정의를 생각해봐. 초점에서부터 거리의 합이 나왔죠? 그죠? 이거 더하기 이거. 이게 얼마라고? 장축의 길이. 이렇게 가야죠. 내가 얘기했잖아. C가 더럽다고. 그럼 C가 뭐예요? 이게 루트 3 플러스 1분의 4가 돼서 이게 2에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가 이렇게 더러워. 예, C의 값 다행이네요. C의 값만 구하면 되네요. 나는 A, B, C 다 구하는 줄 알고. 자, 25번으로 갑시다. 아이, 큰일 났네. 목이 왜 안, 25번 보자. 자, 길이가 5인 선분 AB에 대해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 알아요? 1학년 때 배웠던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이 하나 있고 이 점이 하나 있어요. P가 PA 대 PB가 뭐 2대 1이야. 이렇게 되는 점이 모든 점을 다 모아. 그러면 PA가 더 기니까 그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에 점이 2대 1, 하고 칸에다가 한 칸이니까 이 정도. 근데 여기 이런 원이 하나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항상 2대 1이었다. 이런. 기억나세요? 저게 아폴로니우스 원이었죠. 그래서 저거 우리 1학년 때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공식에다 다 집어넣잖아. P 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2배 해서 양변 제곱해서 계산하면 원방이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시험 볼 때 저렇게 풀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죠? 네, 여기다 뭐 적었니? 외분점. 우리가 외분점을 안 배우죠. 반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여기가 그러니까 1대1이 되게 하는 여기 1대1이 되게 하는 여기 내분점. 그러니까 이 점이 B가 이렇게 되게 해서 좀 더 봤어야 되는구나. 여기가 또 다시 점이 되면 보세요.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잖아요.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어요. 좀 더 갔어야 되는데 이 점을 잡아서 요네 둘을 이으면 돼요. 외분점을 안 배워가지고. 아무튼 저런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얘랑 비슷해요. 25번 길이가 5인 선분 AB에 대해서 A는 X축 위를 움직이고 B는 Y축 위를 움직인다. 이때에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거 이해했어요? 그림이 좀 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AB가 길이가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A예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가 B면 얘가 A, 0이라고 잠깐 쓰고 여기는 0, B라고 잠깐 쓸게요. 그럼 이 길이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얘가 항상 5야. 무조건. 그럼 만약에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옛날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로 뭐가 있냐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벽이 있어. 벽이랑 바닥이야. 이렇게 뒤집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세워놔요. 나무 막대기 하나 세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랑 비슷하게 뭐 한 3대2나 2대3 내분점에 여기다가 점을 하나 칠해요. 그 다음에 얘를 점점 이렇게 밑으로 당겨. 무슨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지.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조금 내리면. 여기 점 찍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눕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점 찍고. 그럼 이 점이 나타내는 좌표가 뭐야? 이런 거 물어봐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괜찮을까요? 네, 이거 일단 지우고. 이거 아마 나중에 교과서에서 기하를 하게 되시면 교과서에서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문제로 와서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런데 3번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범위가 3대2면 이쪽에 조금 더 가깝죠. 3대2면 이 정도.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럼 얘를 뭘로 두라고? 이렇게. 자, 눈 뜨시고. 얘는 잠이 안 깨고 선생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죽겠네. 자, 보세요. 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먼저 써요. 이렇게. 됐어요? 자, 3대2 내분점이야. 내분점은 기억나시죠? 설마. 그럼 X좌표가 뭐야? 근데 이건 생각보다 쉬워요. 아니, 생각해봐. 여기다가 그냥 X를 내리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2대3이야. 그러면 5분의 2A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Y는요. 여기다가 내려버려요. 그러면 3대2야. 그러면 5분의 3B야. 자, 아까 내가 어떻게 했지? X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지. 그럼 바꿔. A가 뭐야? 2분의 5X. B가 뭐야? 3분의 5Y. 이렇게 되죠. 집어넣으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4분의 25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25의 Y제곱이 25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25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녀석이 됩니다. 아마 나중에 이게 내신 문제로 나올 건데 그때 가면 규칙을 외울 거예요. 생각해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막대기를 세웠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럼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세웠다. 잘 봐. 여기가 만약에 B가 맨 위였으면 여기가 5겠지. 다 필요 없고 여기가 2대3이라면 그럼 여기 뭐야? 3이지. 2대3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다 이렇게 눕혔어. 이게 뭐야? 2대3은 어디야? 여기 2지. 그럼 여기 이렇게 홈을 아니 사원. 끝. 봐봐. 끝. 이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저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얘가 이렇게 누웠을 때랑 이렇게 세웠을 때만 잡으면 되잖아. 저게 타원이라는 것만 알면 그냥 C 바로 나오는 거야. 여기가 2, 여기가 3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 됐으면 우리는 쌍곡선으로 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썼는데. 아마 저번에 선생님이 얼핏 얘기했는데 기하도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호불호가 있다기보다는 되게 잘 풀리는 사람과 좀 버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뭐 공간, 우리가 이제 여기 다 끝나면 공간 좌표로 가는데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매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가르쳐 보다 보면 그걸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이걸 잘하면 되게 얕봐요. 별거 아니네.
이러다 나중에 망합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고 되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 아까 얕봤던 사람들을 대부분 이기는 꼴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를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이정원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에는요. 진짜 옛날에는 공간감각이라는 게 그 남자들의 약간 타고난 성향이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진짜 옛날로 돌아가봐. 원시 시대로 가봐. 수렵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남자들은 뭘 해요? 사냥을 가요. 맞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때는 뭐 밭을 유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사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은 두 가지 성향이 생깁니다. 뭐냐면 귀소 본능.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귀를 잘 외워야 돼요. 그럼 가면서 공간적인 감각을 엄청나게 파악을 많이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엄청나게 과묵해야 돼요. 떠들면서 사냥 갈 수 있어요. 다 도망가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는 과묵하고 그 다음에 공간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여자들은요. 수렵하는 동안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 감각이라고 하죠. 그런 공간 감각 말고 지역에 대한 거 말고 사람들끼리에 대한 공간 감각 그런 것들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여자가 좀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유전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여태껏. 근데 그게 지금 다 깨졌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되게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은 뭐 로봇 이렇게 막 퍼즐 그런 것들 갖고 놀고 여자들은 인형 갖고 놀았어요.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우리들도 그랬을걸요? 여자들도 어렸을 때부터 퍼즐 같은 거 갖고 놀고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좀 약간 편향적인 얘기는 하지만 남자들이 운전을 잘하지만 여자들이 운전을 진짜 못했어요. 왜냐면 공간 감각이 없으니까요. 운전은 정말 절대적인 공간 감각이에요. 특히 주차는요. 나중에 운전해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운전해서 주차가 되게 힘든 사람들은 내가 공간 감각이 되게 떨어지는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연습하면 돼요. 근데 또 요새 좋은 게 카메라 다 있잖아요. 센서 다 있고 다 소리 나고 심지어 주차도 지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본 적 있죠? 그냥 앞에다 세워놓고 그냥 버튼 누르면 차가 그냥 뒤로 들어가요. 심지어 T자 주차도 지가 하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걸 깨진 경우가 뭐냐면 선생님 친구 중에 남자애가 진짜 막 정말 남성적인 애가 있어요. 운전 이렇게 못해요. 장난 아니에요. 얘가 아마 주차하다가 해먹은 차만 한 3대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공간감각에서 얘기도 할 때도 그 얘기 하겠지만 만들면 키워집니다. 내가 이 부분야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를 못한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하다 보면 또 돼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얘기해서 야, 되게 쉽네? 별거 아니네? 이랬다가 망하는 경우 있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얘기했습니다. 기아에서 그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쌍곡선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차곡선 중에 3개예요. 하나는 포물선이었고, 사원이었고, 이번엔 쌍곡선입니다. 제일 지저분해요. 제일 더럽고요. 그러니까 좀 계산하기 귀찮은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타원 그냥 이 정도 이렇게 그려서 초점 2개 잡으면 되지. 포물선 많이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얘는 그리는 규칙이 살짝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려보셔야 되고 그 규칙대로 그리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타원이 뭐였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여긴 반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도 초점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C,0이라고 일단은 할게요. 저희가 마이너스 C,0이죠. 그러면 어떤 쌍곡선이 그려지는데 그 쌍곡선이라는 애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은 선생님 대충 하나 보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통 사각형을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점근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알려줄게요. 네.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걸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따라가고 따라가는 이렇게. 쌍곡선입니다. 쌍 2개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곡선입니다. 자, 정의가 뭐냐면 이 위에 내가 점을 하나 P를 잡았어. 그쵸? 아까부터 계속 얘기해요. 동해방 정식은 뭐라고? 어떤
성질을 가진 거에 대한 점에 대한 성질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뺀 차가 일정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쪽으로 갈 수도 있죠. 내가 여기 P가 있어.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는 정의가 이겁니다. P의 F 길이 빼기 P의 F 플라임이 항상 일정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되실까요? 근데 여기는 타원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고, 즉 B가 나와 있고 A가 나와 있어요. 근데 A랑 B라는 식이 A제곱, 이게 A제곱이랑 B제곱이라는 식이 나와 있어서 걔네를 바로 구해서 좌표에다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쟤는 하나가 숨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그려지면 내가 보통 여기를 A로 잡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A고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 점도 P가 될 수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에 차면 이만큼이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또 뭐가 되냐면 2A가 돼요. 괜찮으실까요? 다시 여기 P를 잡으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뺐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단 말이야. 요것만 남죠. 네, 그럼 차가 뭐가 된다? 또 2A가 됩니다. 그럼 책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심이라는 게 또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 그건 차차 해도 되고. 여기 명칭이 좀 중요한데, 초점, 괜찮죠? 뭐, 타원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꼭지점. 딱 봐도 여기 꼭지점이잖아. 여기 꼭지점. 근데 여기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축이라는 거죠. 거기 뭐라고요? 주점 A와 A'의 쌍곡선의 꼭지점, 선분 AB를 쌍곡선의 주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의 중점이 쌍곡선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듯이 여기가 쌍곡선의 중심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뭐야? 주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주축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되실까요? 좋아요. 그러면 또 구해보죠. 선생님 여기 B가 없는데 식을 봤더니 B제곱이 있네요 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해보죠. 자, 여기가 C예요.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C, 0이고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꼭지점이 A면 여기가 A, 0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가 2A예요. 식에다 넣어볼게요. 그럼 이거죠. 루트. 자, 여기를 어떻게? X, Y로 잡아요. X-C의 제곱에다가 Y제곱을 할 거고요. 빼기,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Y제곱을 할 겁니다. 요게 뭐라고요? 2A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절대값을 벗기면서 여기를 뿔마로 쓰셔야 돼요. 뭐가 더 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루트 X-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뿔마 2A 이렇게 간다니. 자,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또 지겨운 얘기가 또 시작됐죠. Y제곱. 그 다음에 얘부터 쓸게요. 4A죠. 그 다음에 여기가 뿔마 4A에, 네. 요게 따라오겠죠. 지울 걸 좀 지울게요. 저번이랑 비슷해요. 지워지는 거. X제곱, Y제곱,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넘어가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A제곱이 뿔마 4A에 이렇게 결정이 되죠. 되셨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하든 뭐 4를 하든 다 지우고 양변을 다시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C제곱의 X제곱 플러스 2에 C의 A제곱의 X A에 되죠. 여기가 A의 제곱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적을까요? 여기를 적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넘길 건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C가 A보다 커요. 맞죠? C가 A보다 커요. 그래서 넘겨서 C제곱 빼기 A제곱에 X제곱 하시고, 얘네 둘은 지워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1로 넘어올 거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에 Y제곱. 얘가 넘어와서 A제곱에 C제곱 빼기 A의 4제곱.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 B제곱이라는 걸 하나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C제곱 빼기 A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얘가 B제곱이 되고 요게 A제곱의 B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누면 자, 상원이랑 비슷하죠. 근데 뭐가 다른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예요. 이게 그 35페이지에 네모칸 안에 왼쪽에 있는 저 쌍곡선의 방정식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릴 건데, 자, 거기 보면, 여기 봐봐.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요. 봐봐. 여기에 어떤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그릴게요, 이따가. 그럼 봐봐. 여기가 B예요. 저기가 B입니다. 네, 그거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 초점 F 시콤마형, F 플라인 마이너스 시콤마형에서의 거리의 차가 2a인 네, C가 더 깁니다. 쌍곡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이런 애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선생님이 또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네. 항상 쌍곡선은 이 사각형을 먼저 그리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점근선, 이것도 설명해 줄게요. 점근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준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쌍곡선. 이렇게. 타원에서도 위로 볼록이냐, 옆으로 볼록하냐, 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F. 그리고 여기가 F 플라인.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내가 P를 잡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가 뭐가 되죠? 이게 돼요. 근데 이때는 여기가 B예요. B.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B. 여기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식이 바뀌어요. 여기가 F가 0,C고 여기가 0,-C잖아요. 똑같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이게 지금 X랑 Y랑 자리를 바꿨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1을 써버려요. 자, 표에 보세요. 표 안에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 이렇게 써있고 a제곱이 없으니까 a가 안 나타냈으니까 a제곱이 c제곱 빼기 b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자,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되게 더럽죠? 더러워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C가 있고 E가 있으니까 A제곱이 B제곱 빼기 C제곱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타원이랑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가 제일 크지? 라고 하는데 여기 C가 제일 커요. 타원에서는요. 장축이 제일 커요. 장축이 제일 커요. 근데 여긴 무조건 C가 제일 커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자, 우리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A랑 B의 크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뭐가 중요하다? 여기가 -1이냐 1이냐가 중요하다. 여기가 1이면 이렇게
뒤에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차이를 확연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아, Y쪽이 앞에 있어? 그럼 Y쪽에 주축이 있어요. X쪽이 앞에 있어? 그럼 X축에 주축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똑같이 공식을 넣어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와요, 원래 공식 쓰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보면 쌍곡선 여기가 풀마일이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봐요. 이제 이거 지울게요. 이거 슬슬 졸리죠? 히터를 꺼야겠다.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얘가 성질이 되게 많은데 한번 일단 표를 볼게요. 거기 표를 보면 일단 걔부터 보시면 뭐 방정식 써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나와 있죠. 초점의 좌표 뭐 이거 익숙할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밖에 없어요. B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얘가 그만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옆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는 뭐가 없다고? B가 없잖아.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식으로 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래프로 주면 B가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C는 줄 거 아니야. B를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원은 여기 있잖아. 이쪽 끝이 이게 A고 이게 B야. 이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구하셔야 돼요. 되게 헷갈려요. 저런 거.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중심의 좌표 괜찮죠? 거리의 차도 있고 주축의 길이. 자, 그래서 뭐라고요? X축이면 주축의 길이가 2A, Y축이면 주축의 길이가 2B. 이거 확인을 하는데 그 밑에 희한한 애가 하나 나와 있어요. 뭐요? 점근선이요. 점근선이 하나 또 들었네. 유리식에서 지수로그에서 삼각함수 탄젠트. 그죠?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그래서 점근선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봐봐요.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 C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다시 쓰면 C제곱이 이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다시 얘기한다. 쌍곡선은 C가 제일 커요. 까먹지 말고. 자,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보세요. 여기 A랑 B가 있죠. 그럼 이렇게 여기다가 살짝 길게 잡을까? 이렇게 잡아서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는 A를 잡으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마이너스 B인 직사각형을 잡으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점근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요 끝부터 요 끝을 이렇게 이어요. 이렇게 직선. 여기도 이렇게 직선을 이으세요. 이렇게 이으세요.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뭐냐면 얘가 Y는 A분의 BX예요. 맞아요? 맞죠? 기울기가 A분의 B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자, 여기 1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따라서 가요. 그래프 따라가요. 따라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 여기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쌍곡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네,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래프 따라갑니다. 그냥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그립니다. 될까요? 네. 이렇게 그립니다. 얘네 둘을 대칭 쌍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요새 잘 안 써요. 나중에 보면은 대칭 쌍곡선이란 말고 뭘 쓰냐면 켤레 쌍곡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있다. 근데 네, 그냥 한꺼번에 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 돼요. 그게 어디 설명이 되어 있냐면 36페이지에 밑에 쌍곡선의 점근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얘들아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요. 잘 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쟤를 정리하면 거기 써있는 걸로 할게요. 얘를 Y에 관해서 풀면 이렇게 되거든요.
y가 거기 책에 써 있는 걸로 뿔마 a분의 bx하고 루트하고 거기 안에 빼기 1 빼기 x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리한 거야, 저식을. 넘겨서. 다, 잘 봐. 중요한 거. 내가 여기서, 여기 밑에, x를 무한대로 보내봐. 이게 뭘로 가? 0으로 가지. 네? 0은 남죠. 이거 두 개. 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봐. 어떻게 돼? 그래도 0으로 가지. 이거 두 개. 그러니까 1로 가도 2점분선, 2점분선. 둘로 가도 2점분선, 2점분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만나겠니? 만나지는 않을 거잖아. 왜? 극한이. 나중에 정분선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거 모으셔도 됩니다. 그냥 설명이에요. 정분선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는 설명이야. 몰라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극한을 배웠으니까 써먹은 거예요. 그럼 잘 들어. 탄젠트랑 비슷한데 얘는 그럼 뭐야? 그치? 포물선이랑 타원이랑 다르게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정분선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 내에서. 야, 정분선이 이거야. 쌍호선이 뭘까?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갈 수 있어요, 문제가. 되게 까다로워집니다. 많이. 유리함수 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애가 있었어. 뭐? 얘가 있었어. 얘가 어떤 두 직선의 대칭이었잖아. 뭐였지? y는 x, 마이너스 x. 대칭이었어. 그런 다음에 얘를 갑자기 얻다가 평행이동해.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평행이동한 애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 잘 들어봐. 평행이동한 애에 대해서 걔가 y는 뿔마 x-m 플러스 n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면 얘를 x축 n만큼 y축 n만큼 평행 이동했었던 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그럼 얘도 쌍곡선도 평행 이동을 하면 얘도 얘네 둘도 따라서 같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뭘 주겠어? 정근선의 평행 이동을 먼저 던져준다고. 이해돼요? 얘처럼. 그럼 그 문제를 보고 여기 중점 찾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봐서 A, B의 비율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얘는. 앞에 두 개랑 다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정의의 활용은 계속 나와요. 대박인 게 뭐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는 뒤에 가서 있겠지만 이 쌍곡선이랑 타원을 같이 그려놔요. 초점은 공유해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따가 나오면 하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안 그래도 지저분해 죽겠는데 여기다가 막 타원 그리고 여기다가 막 포물선 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자, 몇 개만 풀어볼까요? 몇 개 풀고 쉴까요? 자, 거기 보고 갈까요? 37페이지. 자,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평행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할 것 같아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어떻게 옮겨지는지는 아시겠죠? 대칭축, 주축이 옮겨지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주축의 길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거는만 확인하시면 뭐 주점 차이 거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네. 자, 그럼 쌍곡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 이제 세 개 다 배웠으니까. 얘들아, 봐봐. 요거까지 하고 풉시다. 요거였어. 1번. 만약에 1이야. 그럼 뭐라고 했지? A랑 B랑 같아. 둘 다 0이 아니야. 맞죠? 이러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물선이야. 그럼 뭐? 두 개 중에 하나.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이런 거죠. 하나가 사라져. 제곱 중에 하나가. 그럼 포물선. 맞죠? 세 번째. 타원. 뭐라고? A랑 B랑 양수인데 A랑 B랑 같지 않아. 둘이 부호 같아야 돼. 왜? 부호 다른 애가 지금 생겨버렸잖아.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우리가 배운 쌍곡선은 네, A, B의 부호가 다릅니다.
지웠네? 다 지웠네. 책에 보시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네. 38페이지에 써있죠. 삼국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고, ABCD가 상수고, A 곱하기 B가 음수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39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쓴 것처럼 원과, 포물선과, 타원과, 삼국선의 개수의 관계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이게 원뿔곡선이라는 게 밑에 부충학습에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가요 배우지? 토목공학과, 물리학과, 그 다음에 건축 이런 쪽에 가면 이런 거 배웁니다. 아, 미술 쪽도 배웁니다. 이거 나중에. 그래서 그런 모양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라느냐에 따라서 거의 다 나오죠. 봐봐. 이렇게 평행을 자르면 원 나오고 살짝 비스듬히 자르면 타원 나오고 포물선, 대각선을 자르면 포물선, 그 다음에 위아래에서 자르면 39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시계처럼 생기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용어들이 왜 그렇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은 뜻이 모선의 기울기랑 비교해서 일치한다, 부족하다, 초과한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는 그리스어에서 나타내어 진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개념 익히기 해주시고요. 조금만 돋보기 십시다. 안 되는데, 오늘 직선 해야 되는데. 이 포물선이 원래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 이거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포물선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볼까요? 자, 다음 삼국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가 나와 있네요. 4,0, 그 다음에 F'이 마이너스 4,0. 자, 주축이 어디 있어요? X축 위에 있어요. 그렇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리의 차가 6이에요. 그럼 여기 2A가 6입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내가 아까 이거를 기억해달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야. C가 제일 길어라고 얘기한 이유. 네. 아니면 그려야 돼요. 직접. 그 밑에 다른 풀이처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3이니까 B제곱이 16에서 6 뺀 거라서 7이 나오죠. 그럼 식이 뭐예요? 주축이 어디 있다고? X축에 있다고. 그러니까 A가 3이면 9분의 X제곱 빼기 7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좋아요. 2번 같은 경우는 주축이 어디 있나요? Y축에 있습니다. F' 0 마이너스 루트 7. 자, 거리의 차가 4야. 그럼 여기는 2B가 4라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있으니까, 주축이. 그래서 B가 2면. 자, A제곱은, 7 빼기 4가 되나요? 맞아요? 3이 되니까. 3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Y제곱은, 뭐라고 쓰라고? 마이너스 1. 조심. 예전에 여기서 되게 많이 틀려와요. 이놈의 마이너스를 안 써가지고. B까지 자기가 다 써놓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안 쓰면 어떡해.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진짜 어떤 학교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진짜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라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써라 그냥. 무슨 얘기잖아요? 저런 얘기입니다. 자, 15번. 아까 내가 얘기했죠? 뭐가 나온다고요? 정근선 문제가 나온다고요. 볼게요. 1번에 자, 초점이 F 0,5 F' 0,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근선의 방정식이 이거예요. 얼마 2분의 1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아, B분의 A라고 A분의 A라고 A분의 B야, B분의 A야. 책을 봐야 돼?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X가 A고, Y가 B야. 이제 외우셨죠? A분의 B예요.
a분의 b가 뭐랑 같다고요? 2분의 1. 그래요? 그럼 a가 뭐야? 2b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c제곱이 뭐라고? c제곱인 25가 무조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란 말이에요. a에다 얘 집어넣으면 이게 5의 b제곱이죠. 네, b제곱이 5예요. 그럼 b가 루트 5니까 a제곱이 2루트 5면 20이겠죠. 괜찮으세요? 답이 이거예요. 20분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y제곱은 자 주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어려워졌잖아. 그림 못 그리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거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동근선 얘기 괜히 한 거 아니에요. 나와요. 나옵니다. 지금 아직 평행이동도 아직 안 했는데 어렵잖아. 봐봐. 자, 두 번째. 아, 이게 XY가 바뀌었다고 정근선이 A가 B랑 바뀐 거 아니야? 어차피 이게 A고 이게 B야. 이건 안 바뀌어. A분의 B니까. 기울기야, 기울기.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정근선도 아니야. 아까 내가 똑같은 정근선 썼어, 분명히. 헷갈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F. 6,0. 결국엔 많이 그려보는 사람이 또 이겨요, 나중에. 분명 이겼다. 많이 그려보세요. 뒤에 가면 그래프 많이 나오니까. 많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근선의 방정식이 이거예요. 루트 5x네. 자, 그럼 뭐라고요? 네, a분의 b가 루트 5예요. 풀만 떼도 돼. 어차피 a랑 b를 할 때 우리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D요? 그러면 b가 루트 5a가 됩니다. 자, c가 6이야. 그럼 36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란 말이지. 괜찮아요? 그럼 이게 6의 a제곱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a제곱이 6이에요. 이게 또 더럽게 나와. 그러면 a가 루트 6이고 그럼 b가 루트 30이니까 b제곱이 30이겠죠. 그럼 6분의 x제곱 빼기 30분의 y제곱은 여기 뭐? 1이죠.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되게 쉽게 외우는 건 그냥 얘랑 더하면 이거 제곱이야. 얘랑 더하면 이거 제곱이야. 제곱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넘어갑시다. 얘들아, 지금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잠을 깨보자. 16번. 히터를 잠깐 꺼야겠네. 춥다가 따뜻한 건데 보니까 그냥 나도 졸려가지고. 자, 16번 보겠습니다. 봐봐. 평행이동했어. 평행이동했어. 그쵸?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타원도 그랬고, 포물선도 그랬고, 평행이동을 하면 뭘 찾았어? 가운데 점을 찾았어.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됐어? 일주일 전이라서. 3,-1이고 F'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자, 질문. 뭐가 똑같아? Y가 똑같아. 그럼 여기도 봐봐. X가 똑같잖아. Y가 똑같잖아. Y는 그대로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라인 안에 있는 거야. 얘가 뭐야?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다 찍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3, 마이너스 2. 자, 중간이 어디야? 1,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원래 식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i지.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자, 질문. 자, 평행이동 할 거야, 여기로.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a제곱분의 1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x-1의 제곱수 빼기 b제곱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건데 여기 뒤에다 뭐 쓸 거야? 이거잖아. 1 써야지. 1 써야지. 이렇게.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왜냐하면 생각보다 타원이랑 포물선은 너무 딱 격하게 나와. 그렇잖아. y제곱이네? x제곱이네? 야, 이게 길어.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잘못하면 망하는 거야. 뒤에 거. 별거 아니지만.
진짜 많이 봤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써야 돼. 그냥 고래처럼 써서 틀린 애들. 되게 많아, 생각보다.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A제곱이랑 B제곱을 구해야 돼. 질문. C가 뭐였지? 이게 C였잖아. 아니, 타원도 그랬잖아. 타원도. 맞죠? C가 얼마야? 2네.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 자, 거리의 차가 2래. 주축이 이거네? 그럼 2A가 2네. 끝났잖아. 대입하면 끝. 그러니까 처음엔 뭐야? 무조건 선 하나 그려. 그 다음에 중점 찾아. 평행이동이네? C. 똑같아, 타원이랑. 뭘 조심하라고? 제발. 제발. 부탁이야. 부탁해서 선생님 분명히. 자, 요거 17번까지만 하고 싶시다. 17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오늘은 풀 시간을 많이 못 드릴 수도 있겠네요. 직선을 그나마 조금씩은 나가야 돼서 그래야 다음 시간에 공간이랑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17번 봅시다. 자, 쌍곡선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4x제곱. 봐봐, 9하고 다르지. 마이너스 9. 36의 y.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 꼭지점, 중심, 주축의 길이, 점근선의 방정식, 그리고 그래프까지. 통으로 다 들어갔네요. 자, 어떻게? 뭐라고 했어? 완전 제곱식 만듭시다. 이건 포물선이나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냥 완전 제곱식. 얘랑 얘 할 거야. 4의 x-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뭐 넉나간 사람들이 몇 보이는데 정신 차리시고요. 플러스 36 마이너스 60 다르냐.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4의 x-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맞지? 얘들아, 여기 넘어왔을 때 여기가 음수라고 해서 놀라면 안 돼. 마이너스를 나온다니까. 이상한데,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 쌍곡선은 나와.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럼 얘 어디서 왔나요? 여기서 왔겠죠. 여기서 어떻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그럼 이제 구해보자. 여기에 A는 3이네. B는 2야. 그럼 C가 얼마야?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얘랑 얘랑 더하라 그랬다. 그래서 C가 루트 13이에요.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주냐? 자, 주축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1이네. 그럼 여기에 원래 F는 루트 13,0 F 프라임은 마이너스 루트 13,0이었을 거고 꼭지점은 뭐라고? 1이네. 그래서 A가 3,0 A 다시가 마이너스 3,0이었을 거고 중심은 당연히 0,0이었겠죠. 다 적어. 자, 여기는 그럼 점근선이 뭐야? 왜 났다? 3분의 2야, 2분의 3이야? 3분의 2야? 뿔마 3분의 2의 x입니다. 자, 다 옮겨, 이제. 옮기자, 위로. 옮겨. 자, f 뭐야? 1, 2.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13, 2. f 프라임 1 마이너스 루트 13, 2.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은요? 아니, 중심이야, 뭐. 1, 2. 자, 꼭지점 1, 2, 4,2 A 다시 마이너스 2, 됐죠? 됐죠? 자, 얘가 제일 중요해. 어떻게 하라고? Y는 뿔마 3분의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요게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거기 책에 나온 것처럼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얘들아,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점근선의 문제를 줄 때 이렇게 묶어서 안 줘. 얘네들 풀어버려서 줘. 그럼 어떻게 구해? 질문이 있어.
아이씨, 또 그 문제가 없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점근선이 하나가 y는 2x 플러스 3이고 하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더하면 5라고 해. 이렇게 줬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쵸? 뭘 구하시겠어요? 물론 b분의 a분의 b가 2라는 거는 바로 나오잖아.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요. 하나를 더 구할 수 있잖아. 뭐야? 그래프 하나도 없네. 뭐야? 중심. 봐봐. 대충 하나 그릴게. 점근선, 이렇게 포물선, 이렇게 포물선을 그렸어. 그렇지? 그렇지? 야, 점근선의 교점이 중심이야. 그럼 얘네들이 교점을 구하는 거야. 둘이 더했다? y가 4야. 에이씨, 이렇게 나왔어. x가 2분의 1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게 뭐야? 평행 이동한 좌표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렇게 깔끔하게 안 준다. 이게 좀 더 더럽긴 하지만 너무 보이잖아. 중심이 1,2구나가 보이잖아. 근데 왜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얘네들이 뭘 구하라고? 교점을 구해. 그게 평행 이동한 중심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유리함수랑 똑같잖아. 이해했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얘도 그 활용 문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을 지나는 직선이 한곡선이 이렇게 써있죠. 3x제곱 빼기 y제곱이 3 이렇게 써있어요. 3으로 나누시면 밑에가 1이 있다고 해서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요. 여기는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얄쌍하죠?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녀석이 그려질 거든요. 여기 1이겠죠? 근데 여기 정도가 2일 거예요. 여기가 F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2,0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 양수 쪽에 부분에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점에 C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C. 여기가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럼 여기는 초점이죠. 라인.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의 둘레가 22래요. 둘레가 22래입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좀 어려워졌어요. 보세요. 내가 여기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요 길이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C라고 하고 요 길이를 D라고 할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A 빼기 B가 얼마예요? 장축의 길이 2. 맞아요? 그 다음에 C 빼기 D가 얼마예요? 2.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상태로 더 할게요.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둘레라는 게 뭐냐면 얘랑 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내가 구하는 거 뭐야? B 더하기 D죠. A, B의 길이니까. 그럼 이렇게 뺍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2배의 B 더하기 D가 되고 이게 따라서 이게 2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조금 어려워요.
46번 페이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 형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차 곡선인데 뭐가 뭐다에 따라서 무슨 곡선이다라는 게 뭐 나와 있고 완전제곱식으로만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하시고 네, 연습 문제 풀어오시고요. 잠깐만 프린트 줄게요. 이게 조금 남길 수도 있고요. 다 풀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빨리빨리 하고 끝내죠. 자, 그 52페이지에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어디서 많이 했냐면 원방과 네, 직선의 위치 관계 여기서 했습니다. 근데 원방은 되게 편한 데가 하나 있었잖아요. 한 점에서부터 이게 거리, 직선 전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사용하면 되게 좋았는데 여긴 그게 없어요. 그리고 특이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각 그 2차 곡선들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하면 포물선은 되게 쉬워요. 우리가 많이 했던 거라서 거기 그냥 일단 그림만 보고 넘어갈게요. 결국엔 뭐예요? 대입해서 y는 mx 플러스 n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고 그거의 판별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얘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한 점에서 접한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다른 건 더 괜찮은데 지금 방금 배운 쌍곡선은 특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게 뭐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어서 일단은 확인을 좀 해보고 그래서 53페이지 보시면 다음 2차 곡선과 3x-y 플러스 1은 0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냥 워밍업으로 한 번씩 풀어볼까요? 1번 그게 직선이 다시 얘기하면 이거죠. y는 3x 플러스 1 네, 그래서 1번 y제곱은 12x 이렇게 우리가 저런 형태 문제를 풀 때 약간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무조건 다 x로 하거든요. 근데 안 그러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들어가. 그래서 여기가 9x제곱에 일단 할게요. 6x 플러스 2이 12x야. 넘어가.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딱 봐도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죠. 판별식은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접하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잘 봐. 내가 여기서 3x를 y-로 적을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4의 y-1이죠. 괜찮아요? 즉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를 0으로 만들어서 판별식을 해도 0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항상 x를 구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여태껏 우리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는 해요. 근데 가끔은 y로 푸는 게 편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푸세요. 괜찮으니까. 자, 2번도 마찬가지. 스킵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시죠.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선생님. 자, 포물선이 맞습니다. 그러면 y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x제곱에.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8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4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자, 판별식을 해볼까요? D가 안 되죠. 자, 9 빼기 8 이렇게 되네요. 나 계산 뭐 잘못해. 자, 이거 안 만나는데? 이거 여기 뭘 잘못한 거야? 아, 16이죠? 음수입니다. 안 만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여기 이제 2차 곡선 포물선과 뭐예요? y제곱은 3x와 뭐예요?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위치관계 만나냐 안 만나냐 요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 x로 했잖아요. y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x는 이렇게 쓰고 y-k 여기다 넣을게요. y제곱은 3y-k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죠.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3k가 0입니다. 자, 1번 질문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판별식 9-12k가 0보다 크죠. 답이 다른가요? 같죠? 네. 1번, 2번 접한다. 3번 만나지 않는다. 자, 답은 같습니다. Y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괜히 막 힘들게 제곱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으니까요. 자, 56페이지로 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빨리 끝낸 거예요. 직선과의 관계가 안 만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고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게 그냥 끝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접선의 방정식. 근데 우리가 원방을 할 때도 그랬고 뭘 많이 하냐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외우죠. 맞아요? 네. 여기서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자, 거기 56페이지에 이렇게 써있어요. 포물선과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x제곱은 4px가 있고요. 여기에 y는 amx 플러스 n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여기에 접합니다. 접선이에요. 즉 뭐냐면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넣어볼게요. 뭐라고 쓴 거야? 이렇게요. 그럼 x제곱은 4p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뭐 해요? 판별식 합시다. 반의 제곱이니까 4p의 제곱에 m의 제곱 빼기인데 더하기가 됐죠? 그래서 4p의 제곱에 n제곱 얘가 0이죠. 괜찮으세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n이요. 이거 뭐예요? 왜? 얘가 주어질 거니까요. 공식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n은 뭘까요? 나 또 뭐 해는 잘못했어. 아, 그치. 여기가 제곱했니? 이거죠? 그럼 n이 뭐예요? 선생님이 뭐 잘못 썼습니까? 반의 제곱 빼기 AC 맞죠? 그래서 n이 뭐예요? 응? 응? 맞는데? 맞잖아. n분 p 맞죠? 깜짝이야. 아닌데? 뭐 이상한데? 근데 뭐 잘못 쓴 거야? 응? 뭘 잘못 쓴 거야? 아, 그거 잘못 썼구나. 이런. 왠지 이상하다 했다. 미안해요. 선생님이 거꾸로 쓴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게 소리. 왠지 이상하다 했어요. 요거죠. 미안해요. 이것도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이게 우리가 원래 아는 거고 아는 걸 얘기한다는 게. 미안해요. 자,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요. 뭐 x로 집어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죠. 여기 들어가니까 m제곱의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제곱이 4px입니다. 넘어오면 n제곱의 x제곱에 플러스 2mn 빼기 4p의 x 플러스 n제곱이 0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판별식을 하시면 요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mn 빼기 2p의 제곱에서 빼기 n제곱에 n제곱을 뺀 게 0이겠죠. 돼요? 그래서 여기 대가리가 날아갑니다.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p의 mn 플러스 4p 제곱이 0이 되죠. 될까요? 그러면 n은 얘로 얘를 나누는 거니까 여기 n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n자리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즉 이 형태가 나왔을 때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이걸 얘기하다가 이걸 적었구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얘는 안 돼요. 얘는 아니에요. 이건 M9NP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저걸 얘기하다가 저걸 썼구나 내가. 이건 우리가 원래 아는 걸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거잖아. Y는 4P분의 1의 X제곱.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거란 말이야. 포물선이.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직선에서 이 접선을 그은 거,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고. 그럴 땐 이 공식을 써도 되지만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우리가 아는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썼던 2차 함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쓰시면 됩니다. 절대 여기다가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제만이에요, 제만. y제곱으로 나왔을 때만 저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불가능한 접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긴 해요. 뚫고 지나가서. 하지만 그건 접선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죠? 분모에 0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엄청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접선은 한 뭐 두세 개 정도 나뉘는데 두 번째 게 뭐냐면 이겁니다. y제곱은 4px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접점을 줍니다. 만약에 x1, y1이다. 이렇게요. 이것도 원래 증명을 하는데 그냥 외울게요. 자, 보세요. 그냥 통으로 하나 외우고 가겠습니다. 얘 말고 전체적으로 2차 곡선에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 x1, y1이 주어진 경우 자, x제곱은 이렇게 바꿉니다. x1, x 이렇게 바꾸고 y제곱은 y1, y로 바꿉니다. x는 2분의 x 플러스 x1으로 바꿉니다. y는 2분의 y 플러스 y5 이렇게 바꿉니다. 기억해보세요. 2차 곡선에서는 무조건. 그래서 이거 기억나요? 원의 방정식에서 요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고 요 점이 만약에 x1, y1이면 요 접선의 방정식이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요거였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모든 2차 곡선은 다 요게 사용이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증명을 거기서 다 하긴 했는데 증명이라기보다는 뭐가 나중에 나오냐면 이게 이제 미적투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미적투에서. 우리 미적원에서도 비슷한 걸 배우긴 하겠지만 미적원에서는 저증명을 안 해요. 근데 미적투 가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거 그냥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써있죠 밑에 포물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근데 다 2차 곡선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외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y1, y 2p의 x 플러스 x1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x제곱은 4py 역시 접점이 똑같다면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x1, x는 2p의 y 플러스 y 결정이 됩니다. 거기 증명을 해놨거든요. 비슷하게. 근데 뭐 모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공용입니다. 모든 2차 곡선에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용 패턴입니다. 그래서 대입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뭐 저걸 사용하셔도 되고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방에서 조심했었던 게 뭐였냐면 여기는 상관없는데 여기도 하나 있기는 해요. 자,
생각해봐봐. 원방인데,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할 때요. 뭐가 있었냐면, 요 라인 위에 있는 점에서, 여기서 만약에 접선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저 방법을 쓰거든요. 길이가 주어졌을 때의 원의 방정식이 접선의 방정식. 그렇죠? 아니면 이걸 보통 이 문제를 풀 때 얘를 푸라 그래요. 근데 딱 봐도 저기 편하거든요. 길기를 푸는 게. 무조건 그래요. 근데 왜 이걸 푸라 그러냐면 얘 때문이에요. 아, 이렇게 풀면 m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건 m이 없거든요. 이게 뭐예요? x는 마이너스 r이에요. 근데 얘가 접선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땐 m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m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두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려서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이거 푸고 이거 써서 하던가 아니면 접점의 좌표 넣어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썼어요, 원방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요. 여기도 만약에 얘는 그럴 일이 없죠. 얘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얘의 형태면 이렇게 된 포물선이면요. 만약에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 이렇게 그어서요. 괜찮죠? 근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x는 여기. 이게 또 안 나와요. 저걸 풀면. 왜? m이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보통 이걸로 많이 풀려고 합니다. 이걸로. 접점에 잡아놓고 푼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 때 접선의 방정식이 p를 지남을 이용해서 푼다. 방법 2에 기울기가 m이라고 할 때 이 접선의 방정식 p를 지남을 이용한다. 아니면 판별식을 사용해서 푼다. 이런 형태.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판별식 잘 안 써요. 지저분해서. 요거 두 개 외워서 합니다. 조심하라고 했다? 요 라인 위에 있으면 요게 안 보인다라는 거. m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계산하면.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오거든요, 저게. 자,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3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y제곱이 16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p가 4죠. 적어 놓으시고. 뭐라고? 3x-y 플러스 2는 0에 평행하대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예요? 3이죠. 써도 되겠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y는 3x 쓰시고 더하기 3분의 4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 써놨어요, 선생님 지금. 그죠? 노란색으로. 요게 접선의 방정식. 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예요?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a, 1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1은 3a 플러스 3분의 4를 푸시면 a가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오고 이런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물론 내가 공식을 외우기 싫어. 그럼 판별식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y는 3x 플러스 k라고 놓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판별식이 0이야 라고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것도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겠죠. 원방에서처럼. 괜찮을까요? 이제 원방에 기울기가 좋았을 때 접선의 방식 외우고 있어요? 잠깐만. 까먹으면 안 되는데. 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일단은 이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거 왜 얘기하냐면 좀 이따 나오거든, 비슷한 거? 이 사람들 봐라. 이거죠? 진짜 까먹고 있다고? 큰일 날 사람들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생각보다 얘들아, 나중에, 지금은 대수하니까 괜찮은데, 아니야, 대수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대수도 그렇고, 미적원에서도 가끔 이놈의 원방이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나와요. 진짜로요. 그 함수의 극한에서도 원의 방정식 나와서 극한 푸는 문제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나와요. 4번.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y제곱은 마이너스 x입니다.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p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됐나요? 근데 이 위에서 뭐요? 필요 없죠? 마이너스 4,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a 왜 안 줘요? 네가 구하라는 거지. 그치? 아니, 질문에 위에라고 써있잖아요. 여기다 넣어요. a제곱은 다예요. 근데 거기 써있잖아. a가 양수라고. a가 2. 그러면 여기서 당황하시는 건 아니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하라고? 2를 여기다 넣어서 2y는 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라겠지? 여기 써있어요. 2p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가 여기 있는 숫자를 반띵해야 돼요. 원래가 4p잖아. 그렇죠? 반띵해서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x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고 내가 너무 빨리 적었나요? 어떻게? x제곱은 x1x y제곱은 2분의 y 플러스 y 이렇게 넣는다니까. 아니, y는 그래요? 분모를 쓰면 안 돼. 이렇게 x도 마찬가지니까. 괜찮으세요? 자, 넘어갈게요. 밖에서 근거 한번 해볼까요?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원래 이 파트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5번 보시죠. 시간이 큰일 났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그만해야겠네. 자, 마이너스 여기까지에서 y제곱은 8x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m으로 써야죠. 이러면 m으로 가야죠. 어떻게 해요? 자, 질문. 그냥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쓰세요. 이거죠. y는. 자, mx하고 m분의 2라고 쓰면 괜찮아요? m분의 p. 네? 됐죠? 이거야. 근데 얘가 어딜 지나? 여길 지나겠죠. 여기서 구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오잖아.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여기 지나니까 이 1은 마이너스 m 플러스 m분의 2가 되죠. 자, 넘어가요. 그러면 m 플러스 1 빼기 m분의 2가 0이니까 m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기울기가 곱이에요. 그럼 극역에서 관계를 쓰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봐봐, 이게 제일 좋다니까. 거기 니네 2점 좌표 잡아서 한 거 봐봐요. 그거보다 얘가 금방 끝나요. 근데 얘가 위험한 게 뭐라고? 이거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m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럴 리가 없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죠. 여기가 주어졌어. 이거 하나밖에 없지. 이해하셨죠? 조심해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이런 숫자 너무 많아지는데? 자, 일단 타원까지는 해볼게요. 뭐, 오늘 쌍곡선 오늘 배웠으니까 쌍곡선 다음 시간에 하죠. 자. 타원도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원이 원이랑 비슷하잖아요. 타원이 원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역시나 기본형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선생님이 아까 원방이 반지름이 m일 때가 이거라고 그랬죠. 저기서 변형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여기가 R제곱 R제곱 1, 1이 되잖아. A랑 B가. 거기다 봐봐. 거기 A랑 B에 R을 넣어봐. 그럼 얘가 나와.
그렇죠? 여기다가 R제곱, R제곱 넣어봐. 여기다가 R제곱, R제곱 넣으면 A제곱이랑 B제곱이 R제곱이면 R제곱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돼. 맞죠?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Y는 mx. 여기 뿔만 들어가는 거 확인하세요. a제곱에 m제곱 플러스 b제곱 형태가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뭘까? a랑 b랑 선생님 길 상관없어요.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방이랑 똑같이 이렇게 타원이 그려지면, 자, 기울기 M 잡자. 요렇게 하나 있을 거고, 반대편도 요렇게 하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 얘기고. 뿔바 두 개가. 기울기는 똑같고. 이해되시죠? 네. 이 형태로 가는 거예요. 해석이 좀 더럽습니다. 해볼게요. 요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근데 저 형태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낫거든요. B제곱에 X제곱. A제곱에 mx 플러스 n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저 밑에다가 분모 두고 풀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여기만 풀까요? m제곱에 x제곱 플러스 2의 mn의 a제곱에 x 플러스 a제곱에 n제곱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치고 여기 자리가 여기가 합치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a제곱에 m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더 없죠? 이 mn의 a제곱에 x 플러스 a제곱 n제곱 빼기 a제곱 b제곱이 0형태가 됩니다. 판별식을 할 거예요. 계산이 좀 더럽습니다. 여기 반의 제곱이니까 n제곱에 n제곱에 a의 4제곱 빼기, 자, 이렇게 되죠. a 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a제곱에 n제곱 빼기 a제곱에 b제곱 이 0이겠죠. 이렇게 되세요? 그럼 여기 또 대가리 날아가죠. 얘랑 대가리. 그래서 나머지만 쓸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a 4제곱에 b제곱에 m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얘랑 하면 마이너스 얘부터 하죠. a제곱에 b제곱에 n제곱 나오고, 얘랑 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에 b의 4제곱 형태가 되죠. 되셨나요? 얘가 0입니다. 난 여기서 뭐 구해요? n 구하는 게 나의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b제곱을 하나씩 다 지우세요. b제곱, 여기 제곱. 그래서 넘기면 n제곱은 a제곱도 지워지네요. n제곱. 여기가 b제곱이 하나 남고, 여기 지웁시다. 여기 제곱이고,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b제곱 하나 남고, a제곱. 이게 이거죠. a제곱에 n제곱 플러스 b제곱 형태가.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막 계산이 중요하다 이런 거보다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그대로 써있죠. 뭐라고? 접점이 x1, y1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네. 이건 살짝 원방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가면 저거 평행이동도 하거든요. 원방에서처럼.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좀 하드해지면 나중에 풀겠습니다. 넘어가서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또 그것도 나와요.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방법 1이랑 방법 2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봐봐. 판별식을 이용한다고 써있고, 왜 이건 안 쓸까요? 원방에도 그랬어. 원방 교재를 잘 찾아보면,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이걸 추천해주질 않아요.
모든 해석이 다 그냥 이걸로 풀어야 돼요. 근데 계산 얘가 더 더럽단 말이야.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 뭐 때문이야? 이거 때문이야. 이거.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타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타원이 있어요. 그럼 또 이 라인에서 여기다가 점을 잡았다고요. 여기서 그릴 거야. 그럼 이게 하나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게 뭐가 그려진다고? 얘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M이 없는 애. 얘 때문이라고요. 얘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판별식을 이용해도 M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고민을 해야 돼. 얘들아, 무조건 타원도 밖에서 그럼 몇 개야? 2개야. 원이랑 똑같아.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그리셔야 돼. 이거 찾아야 돼. 그래서 1번 방법을 추천하는 거야. 대부분. 접점을 잡아서 풀어라. 왜냐면 이건 나오거든. 여기랑 여기가 나온단 말이야, 접점이. 계산은 더 더러워요. 선택해야 돼, 내가. 원방자랑 똑같아. 그냥 나는 M이 하나가 나오면 해체하고 그렇게 풀게. M이 편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A제곱 B제곱이 나오거든, 저게. 개인만 하면 된단 말이야. 진짜야. 그게 더 깔끔해. 근데 얘가 그런 실수를 할 것 같아. 그럼 접점 잡아서 풀어야 돼요. 선택이에요, 이건. 그래서. 나는 가능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웬만하면 M 잡아서 풀거든? 왜냐면, M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그리자. 하고, 이게 나오는구나 하고 바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림을 싫어하는 사람들, 특히 도형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그럼 접점 잡아서 푸셔야 돼요. 그래야 안 힘들어요. 이해했죠, 선생님? 근데 접점 잡아서 풀어놓고서도 못 푸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X는 X번 이런 식이 나오거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Y축 평행한 직선. 네. 여긴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있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풀어볼게요. 6번으로 갑시다. 자, 타원 4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예요. 자, 여기에 접하고 이것도 쉬워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에 평행한 직선이 이거일 때 라고 돼 있죠. 자, 기울기가 뭐예요? 2죠. 자, 공식을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죠. 1분의 x제곱 4분의 y제곱을 1 이렇게 쓰셔야 돼요. 괜찮아요? a제곱이랑 b제곱을 다 구해놨잖아. 이렇게 쓰면 돼. y는 2x 쓰시고 뿔마 그 다음에 루트. 자, a제곱 1 m제곱 4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네, 다 했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거기 제곱제곱에서 더하는 걸로 하면 되니까 답이 10이겠죠. 두 개가 나옵니다. 얘기했다 두 개 나온다고 밖에서 그으면 예? 자, 7번으로 갑시다. 8번까지만 할게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일치일치인데 고민을 좀 해봅시다. 8번까지만 할게요. 자, 타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x제곱에 a죠 그냥 y제곱이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2에서 얘 접선이 여기를 지날 때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a를 모르는데요? 얘가 어디 있다고요? 이 위에 있다라는 게 힌트라고 했죠. 그럼 집어넣으세요. 1, 4, a가 9. a가 얼마? 2겠죠. 맞아요? 그럼 식을 완성하세요. x제곱에 2의 y제곱은 9. 안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x자리에 뭐 넣어? 마이너스 1하고 x를 넣어. 이렇게. 그 다음에 2는 냅두고 여기다가 2의 y를 넣고. 이게 끝이야. 이게 답이야. 이거 얼마나 편해요. 별거 없다고요. 저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걔가 b, 3을 지났는데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되게 구하는데 뭐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이 밖에서 그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얘는 그 페이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봅시다. 아니네, 그놈이. 잠깐만요.
77번이 약간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78번이 그렇겠다. 78번이 딱 그 형태겠네요. 네.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문제가 생기는 게 78번이에요. 나중에 풀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78번은 M으로 한번 풀어봐, 저걸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8번 보시죠. 자, 1,6에서 차원 4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식을 바꿀까요? 나누면 2분의 x제곱 플러스 8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이랑 b제곱을 다 알아냈어요. 그럼 그냥 기울기를 m이라고 두자고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지. y는 이렇게 쓰세요. mx.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선생님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봐봐. 이렇게 쓰시고 2잖아? 2에 m제곱 쓰시고 플러스 8 쓰면 돼요. 편하잖아.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얘가 어딜 지난다고? 여기서 그은 거잖아. 이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서 그은 거면 얘를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1을 넣고 여기다가 6을 넣어요. 6은 m 꿀마 루트 2m 제곱 플러스 8입니다. 이게 왜 편하냐면 얘를 넘겨. 제곱해. 그럼 이렇게 돼요. m제곱에 마이너스 12m 플러스 36이 이렇게 돼요. 다시 넘겨봅시다. 다시 이렇게 넘겨봅시다. 그러면 m제곱에 플러스 12m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될까요? 괜찮으세요? 뭐랑 뭐야? 뭐야? 안 떨어져? 아닌데? 나눠질 텐데. m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맞죠? 그치? 내가 잘못해서 거지? 오늘 왜 이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네. m하고 2하고 14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따라서 m이 마이너스 14거나 또는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대입하는 게 조금 귀찮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산 때문에. 그래도 얘가 편합니다. 아마 접점으로 잡고 놓고 푸시면 생각보다 되게 더러울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시 얘기해요. 78번은 아마 m이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네. 숫자가 조금 있긴 한데 그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의 다음 시간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다음 프린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풀고 있어. 선생님 답지 좀 갖다 줄게요.